KBS 본부가 술렁였다. 녹화가 끝난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회의실 복도는 이미 긴급 호출된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 이름을 반복했다. 바로 이찬원. 단순한 예능 촬영이던 한국어 배우기 첫 녹화장에서 그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언어 폭발로 현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제작진의 대본도 통역사의 준비도 출연진의 예측도 전부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찬원은 5개 국어를 원어민 수준의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카메라 앞을 장악했다. 특히 현장 통역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보다 더 잘하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면, 그 한 문장이 KBS 내부를 곧바로 비상모드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KBS는 기존 프로젝트를 멈추고 이찬원 다국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획을 급박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날 본부를 들썩이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KBS는 이찬원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을 구축하려 하는가?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단독 공개한다. 본부가 술렁였던 그날, 모든 시작은 사소한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찬원은 단지 인사말을 맞춰보는 정도의 가벼운 리허설에 참여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그저 평소처럼 음향과 조명을 점검하며 느긋한 분위기로 첫 녹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은 바로 이 리허설에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스태프가 건넨 몇 개의 해외 문구. 그 문구들을 이찬원은 마치 이미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어내려갔다. 그것도 단순한 읽기가 아니었다. 억양, 호흡, 리듬, 감정선까지 정확히 현지인의 말투로 재현해내며 현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태프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거 대본에 없었지라고 속삭였고, 그 순간부터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 현장 책임 PD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테스트에서 상황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전개를 보였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난이도가 높아 발음 오류가 흔히 발생하는 동남아 언어까지도 이찬원은 정확하고 유려하게 소화해냈다. 통역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보던 순간, 방 안에서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실력 과시가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가능한 수준인가요? 대본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촬영을 다시 짜야 할 정도인데." 제작진 사이에 오가는 속삭임은 점점 커지고, 그 불안 섞인 놀라움은 순식간에 촬영장을 가득 메웠다. 루머는 몇 분 만에 분장실로, 스태프 대기실로,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불과 10분 뒤 KBS 콘텐츠 전략팀의 이름이 새겨진 전화 한 통이 도착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본부까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받은 초동 보고는 간단했다. 이찬원이 다국어를 구사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구사, 구현가 아니라 전문 통역사조차 감탄할 만큼 완벽했다. 는 점이었다. 방송사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예능 장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능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타깃층을 열어젖힐 수 있는 전략적 인재의 발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녹화장에 급파된 전략팀 관계자들은 현장 모니터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문을 닫았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 어떤 사전 준비도 없이 마치 오랫동안 체화된 능력처럼 자연스럽게 세계 여러 언어가 흘러나오는 이찬원의 본능적인 언어 감각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순간에도 그는 스태프와 외국인 작가에게 각자의 언어로 편하게 농담을 건넸고, 억지스럽거나 과한 느낌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고 발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상대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통역사는 뒷걸음질 치듯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보다 더 자연스러워요. 이건 그냥 취미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한마디가 본부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언어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방송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열쇠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확장의 사활을 걸고 있는 최근의 방송계 흐름에서 다국어 능력은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여는 강력한 무기다. KBS는 이미 수년간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고 있었지만 전면에 나설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매번 기획이 무산되곤 했다. 그러나 그날 평범한 예능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빌드업 없는 실력자가 등장한 것이다. 전략팀은 즉시 회의에 들어갔고 제작진은 녹화를 잠시 멈춘 채 본부의 지시를 기다렸다. 스튜디오 바깥 복도에서는 관계자들 사이에 촉박한 발걸음이 이어졌고 휴대전화는 쉴 틈 없이 진동했다. 이날 이후로 한국어 배우기는 단순히 언어를 배워보는 관찰 예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획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아직 모른다. 본부가 왜 그토록 서둘러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는지, 또 이찬원의 숨겨진 능력이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지, 모든 진실은 이제 막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언어 천재 이찬원이 있었다. 본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전략팀이 현장을 떠난 직후였다. 그들은 짧은 회의를 마친 뒤 단 하나의 지시를 남겼다. 이찬원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하세요. 녹화는 계속하되 가능한 모든 장면을 확보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말은 명령 이상의 의미였다. KBS가 수년간 고심하며 잡지 못했던 글로벌 프로젝트의 핵심 퍼즐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눈앞에 나타났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 퍼즐을 쥔 당사자인 이찬원은 본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촬영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스태프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배경으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다. 제작진은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그가 외국인 게스트와 대화할 때마다 숨을 죽였다. 놀라운 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프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인 게스트가 긴 문장을 서툴게 한국어로 설명하자 이찬원은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되묻고 상대가 정확한 표현을 찾도록 부드럽게 유도했다. 이어 중국인 참가자가 단어를 잘못 발음하자 그는 중국식 억양을 세밀하게 교정해주며 대화를 이어갔다. 통역사가 개입할 틈조차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장 모니터 앞에서 지켜보던 제작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그냥 언어 실력 문제가 아니야. 상대의 말투와 사고방식까지 파악하고 반응하는데 이건 거의 전문 커뮤니케이터잖아. 촬영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고 붐 오퍼레이터는 팔이 저려도 카메라를 끌 수 없었다. 누구도 이 예상 밖의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본부에서 내려온 두 번째 지시. 모든 것이 급변한 순간은 오후 3시 17분. KBS 본부에서 두 번째로 급전이 떨어졌다. 즉시 회의 준비. 현재 녹화 중단 가능성 검토. 그리고 콘텐츠 혁신실과 글로벌 전략실 호출. 이 메시지가 전달되자 제작진의 긴장감은 정점을 찍었다. 일반 예능 프로그램에 글로벌 전략실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이번 상황이 내부적으로 초중대 사안으로 인식된 것이다. 회의의 첫 문장은 충격적이었다. 가 찾던 인물이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글로벌 콘텐츠 확장을 위해 수많은 연예인을 테스트하고 파일럿을 찍고 기획안을 수정했지만 언어 소통 능력, 친화력, 방송 적응력, 대중성 어느 하나 100% 완벽한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이날 카메라 테스트 중 우연히 드러난 이찬원의 다국어 능력은 그 모든 기준을 순식간에 뛰어넘었다. 전략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스카우트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다 찾던 글로벌 프론트맨, 이 준비도 없이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회의실을 가득 메운 모두에게 섬뜩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둘씩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이찬원 중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기획하자. 하지만 여기서 의문 하나가 남았다.
그렇다면 본부가 이토록 서둘러 움직일 만큼의 결정적 신호는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 통역사의 그 한마디. 이미 소문으로 번져간 저보다 더 잘하네요.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KBS 내부 문서에 기록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 수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즉, 이찬원의 언어 감각이 단순한 능력치 수준이 아니라 전문 통역사가 공적으로 역량 열세를 인정할 정도의 단계라는 뜻이었다. 현장은 바로 본부에 보고되었고 그 순간 글로벌 전략실과 콘텐츠 혁신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통역사보다 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연예인의 발견은 국가 단위의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KBS는 그동안 지사 연계 프로젝트, 국제 공동 제작 예능, 외국인 출연자 확대,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 이 모든 계획을 수년째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 그 모든 기획들이 한 번에 재점화된 것이다. 이찬원을 중심으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 결과는 단 하나였다. 이찬원 다국어 예능 프로젝트 긴급 추진. 이 결정은 기존 예능 편성 재조정, 제작팀 구성, 해외 파트너사의 협조 요청,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초대형 지시였다. 제작진은 회의를 마친 후 촬영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첫 회가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수도 있어.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찬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결정적 비밀. 본부가 그토록 서둘러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진짜 이유는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결론이 내려진 이후 KBS는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짜 긴장은 그 순간부터였다. 프로젝트가 공식화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검증 단계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찬원이 어느 언어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방송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 검증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다. 특실, 국제부, 자막팀, 심의팀까지 모두 소규모로 합류했고, 이찬원을 중심으로 비공개 심층 언어 테스트가 급히 준비되었다. 심지어 녹화장 한쪽이 임시 스튜디오처럼 개조되기까지 했다. 누구도 이 일을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이 방의 출입 기록은 아예 저장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찬원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진지한 눈빛에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PD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신이 너무 잘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제야 그는 상황의 무게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비공개 테스트 1, 예측 불가능한 언어들. 첫 번째 테스트는 단순했다. 세계 각지의 뉴스 헤드라인을 화면에 띄우고 즉석에서 읽어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찬원은 주저함 없이 읽어 내려갔다. 발음은 정확했고 억양에는 미묘한 현지 리듬까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본부가 진짜 궁금했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몇 번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사용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화면이 깜빡이는 순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자들이 빛났다. 아랍어, 스와힐리어, 히브리어, 터키어, 노르웨이어. 그 어떤 한국 연예인도 방송에서 시도해본 적 없는 언어들. 그때 방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찬원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뜬 뒤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서툰 듯 보였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금세 리듬을 찾아갔다. 특히 아랍어의 깊은 발음과 후행 강세. 특유의 호흡 흐름을 자연스럽게 흉내내는 순간 국제부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그냥 재능 이상입니다. 약 팀장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건 타고난 귀입니다. 저 정도면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듣자마자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이에요. 방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어떤 시나리오도 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비공개 테스트 2, 즉흥 통역 실험. 다음 실험은 더 충격적이었다. 나라의 원어민이 즉석으로 참여해 이찬원에게 말을 걸고 그가 바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출신의 작가였다. 그는 방송에서 사용하는 속어와 사투리를 섞어 빠르게 말했다. 이찬원은 잠시 웃더니 완벽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출신 게스트. 힐리어 특유의 속도감 있는 문장을 내뱉자 이찬원은 바로 억양을 따라잡았다. 그 순간 회의록 담당자의 손이 멈췄다. 기록이 안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테스트. 영국 BBC 출신의 제작 컨설턴트가 영어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발음이 강하고 빠른 북부 사투리를 섞었다. 이는 심지어 원어민 중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대로 받아쳤다. 안에서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저건 말이 안 돼. 어떻게 따라하는 거지? 테스트는 단 30분 만에 종료되었다. 더는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 결론이 난 것이었다. 본부의 최종 판단, 이건 프로젝트 이전의 사건이다. 테스트 직후 본부에서는 세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의 모든 모니터에는 방금 전 테스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어디서 구사했는지, 어디서 익혔는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질문 중 어느 것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결론은 단 하나였다. 단어는 국내 연예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재능이다. 프로젝트는 즉시 추진하되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수준과 타이밍을 신중히 결정한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방송사 안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전략 자산으로 규정되었다는 의미였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는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농담을 주고받던 한 가수가 한국 예능사에 없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순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의 보고서 한 장.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전략 분석팀에서 한 장의 문서를 들고 들어왔다. 이 보고서는 지금 공유해야 합니다. 관계자들은 숨을 삼키며 문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이찬원 언어 능력,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패턴 분석 결과. 그리고 그 아래 문장. 능력은 단순 학습으로 설명되지 않음. 순간 회의실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상황은 단순한 예능 기획을 넘어섰다. 그의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지. 우는 이제 그 진실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관계자들이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이찬원은 어떤 존재인가?